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오염은 바로 토양 오염입니다. 땅이 오염되는 것이에요. 땅도 역시 토양 오염에서도 원인이 뭐냐,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인 물질은 이제 뭐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라든지 산업 폐기물, 살충제, 농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이 가라앉으면서 토양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기도 하고, 질산이나 황산이 산성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면서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는 그런 오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정말 토양 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오염은 진짜 정말 오염물질 되게 많아요. 학습지에도 선생님 여러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토양 오염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봐주세요. 분해가 어렵고 잔류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오염이 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염물질 제거가 어렵습니다. 흙에 완전 흡수되거나 붙어있거나 이런데 이거 일일이 농약 분자를 하나하나씩 꺼낼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표면에서 딱 봤을 때 잘 안 드러나요. 얘가 오염이 된 땅인지 아닌지. 물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땅 색깔이 완전히 변해 있고 악취가 나니까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논밭도 다 오염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오염이 되면 이게 잔류성이 강하더랬죠.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줍니다. 그걸 만성적인 피해라 그래요. 장기적으로 지하수라든지 공기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토양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니? 어디 보자. 유해 물질이 축적되고 있다까지, 여기까지 이제 계속 뭐가 오염시되고 오염되고.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천적 이용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흙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토양 오염의 특징 자체가 오염물질 제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애초에 오염이 안 되게 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 오염은 바로 마지막 하이라이트, 수질 오염입니다. 수질 오염의 오염 물질은 첫 번째 영양염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에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하수에는 다량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유기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영양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 1번에다가는 영양염류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영양염류가 이제 보통 물에 다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건 뭐냐면 영양염류가 과잉 공급된다는 거죠. 과잉 공급이 되면 그때 하천의 상태를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부영양화. 영양염류가 과잉 공급된 상태. 그럼 이 부영양화가 왜 안 좋냐면요. 영양염류를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조류입니다. 이제 교과서에 이제 조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조류입니다. 여기 이제 플랑크톤이라고 선생님이 쓸게요. 근데 플랑크톤 대신에 조류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플랑크톤이 영양염류를 막 먹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빛의 속도로 번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플랑크톤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플랑크톤으로 완전 표면이 뒤덮였으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하천에서는 녹조 현상이라고 부르고 바다에선 주로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플랑크톤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바다에서 녹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녹색을 띠는 플랑크톤은 주로 하천에 살기 때문에 하천의 녹조, 바다의 적조 이렇게 선생님이 학습지에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영양염류가 다량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먹고 사는 플랑크톤이 급증하겠죠. 그럼 이 플랑크톤이 영양류를 막 먹으면서
계속 숨 쉽니다. 후하 숨 쉬면서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물 표면에서 산소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 캑캑 바로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 없어 집단 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영양화의 무서운 점이죠. 우리 교과서에도 결국 산소 부족으로 수중생물이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좀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어요. 호기성은 산소 호흡을 하는 애거든요. 얘가 갑자기 증가해서 산소가 고갈되면 산소가 없죠. 근데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호기성 박테리아가 산소 다 빼먹으면 혐기성 박테리아가 오면서 근데 이 얘네는 산소 없이 어떻게 사냐면 부패시키면서 살아요. 그 혐기성 박테리아가 뭐 알코올 발효라든지 젖산 발효 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얘네가 부패를 시켜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물고기는 안녕 죽게 됩니다. 원인은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화학 물질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살충제에 사용되는 DDT. 그다음에 제초제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이란 물질도 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다 들어봤죠? 자, 3번은 여러분 중금속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중금속은 뭐가 무섭냐면 이 중금속이 생물 농축이 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생물 농축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조금 이따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읽어볼게요. 중금속은 생물 농축, 먹이 연쇄를 통해서 진행되는 생물 농축 때문에 위험한 거다.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수질오염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수질오염의 지표입니다. 수질오염의 지표라고 하는 거는 수질이, 그러니까 강물이 얼만큼 오염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요. 수질오염의 지표, 즉 무엇을 측정하면 수질오염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오는 값은 바로 용존 산소량입니다. DO 가로 안에 디졸브드 옥시전의 앞글자 DO를 쓰시면 되고요. 얘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수온이 높아지면 DO량이 어떻게 될까요? 수온이 높아지면 그렇죠. 기체가 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DO 값도 작아집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두 번째,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했어요. 플랑크톤이 엄청 많아져. 아까 얘기했죠? 네,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진다고요. 산소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DO 값이 낮다. 그러면 수질이 좀 오염되었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 지표는 BOD입니다.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BOD. 얘는 물속의 유기물이 호기성 박테리아, 플랑크톤에 의해서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에요. 즉, 필요로 하는 얘네가 플랑크톤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플랑크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OD 값이 크면 그렇죠. 수질 오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질 오염이 심하다, 플랑크톤이 많다는 뜻이니까 BOD도 높겠죠. 그 BOD가 높은 값을 가지면 수질 오염이 되었군.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물이 있어요. 강물의 각 지점의 샘플들을 측정을 합니다.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의 샘플들을 짝짝짝짝 측정을 해가지고 각각 DO 값과 BO 값을 막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산소 요구량이 여기는 한 8점 정도 되었고 여기는 뭐 한 5 정도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0.3이래요. 그렇죠. 바로 오염이 확 된 거죠. 근데 이 DO 값으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8에서 5도 사실 줄어든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뭐도 측정해요? BOD도 같이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측정을 했을 때 여기는 BOD가 뭐 한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15다. 장난 아니게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오염물질이 있었군.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O 값하고 BOD 값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점 오염원입니다. 배출 형태에 따라서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염시켰어, 얘가 원인이야 라고 딱 한 점을 찍을 수 있으면 그 오염원을 점 오염원이라고 해요. 반대말은 비점 오염원입니다. 점이 아니에요. 아주 넓은 범위에 퍼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학습지에 있는 퀴즈를 풀어보세요. 다음 중 점 오염원은 무엇일까? 스스로 풀어보셨겠죠? 꼭 혼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분류된 게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점 오염원은 공장. 바로 이 공장이 문제야 라고 이 공장의 하수구를 딱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하수. 가정하수도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하수구를 이용하는 가정집이야 라고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 뭐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거 키우는데. 그 다음에 분뇨 처리장. 이게 바로 점 오염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논. 김포평야에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넓게 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 농약 살포를 했다 칩시다. 어떤 논은 살포를 했고 어떤 논은 살포를 안 했어요. 이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논은 광범위한 범위에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밭도 마찬가지고요. 대지, 땅이란 뜻이고, 임야, 대지, 밭, 그 다음에 임야는 쉽게 말하면 산이에요. 산, 나무, 숲 이런 것들 있는 산도 커, 너무 커. 그 다음에 대기 중 오염물질, 이건 뭐 떠다니다가 이제 산성비 일으키고 이런 건데, 이거 누가 산성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또 추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갖 자동차들, 그쵸? 그래서 대기 중 오염물질도 비점 오염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좀 당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교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 오염원, 공장, 지금 딱 보니 공장이네요. 공장, 자동차, 난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질 오염도 여기 하수. 이런 하수구를 이용하는 녀석이 누구야?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점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기 오염이 일어나면은 심장마비, 발병률 이런 거, 질산염, 화염, 혈전, 혈압, 과하체 건강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 심장마비 등등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잠시 후에 살펴본다고 했었던 생물농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네, 생물농축은 분해되지 않는, 생체 내에서 분해되기 어려운 DDT를 비롯해서 각종 중금속들이 계속 이제 생물 몸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들이 요만큼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멸치를 잡아먹은 조금 큰 물고기는 자기 몸속에 이만큼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고기를 먹은 큰 물고기는 그 안에 중금속이 이만큼 들어있겠죠. 4마리 잡아먹은 거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멸치를 먹을 때보다 큰 물고기를 먹을 때 좀 더 많은 중금속, 아주 농축된 진한 중금속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구계의 각 권역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각종 순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의 순환, 물질의 순환, 탄소의 순환, 암석의 순환. 그런데 환경 오염 물질도 순환해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석유, 석탄이 연소해서 이제 막 대기 중에 나가죠. CO2가 되죠. 그럼 CO2는 또 이렇게 하면서 나가죠. 그 다음에 세균들이 이제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숨 쉬면서 또 대기 중에 CO2 증가하죠. 등등의 이런 물질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질산, 황산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는 그렇죠. 산성비로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 요 밑에 보면은 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황산과 질산을 형성해서 그 황산과 질산, 황산화물과 황화수소와 질소산화물 여기 나와 있는 거, 얘네는 이제 1차 오염물질인 거고 황산과 질산은 이제 2차 오염물질인 거죠. 이 2차 오염물질에 의해서 산성비가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산성화된 토양은 지표면의 암석을 좀 더 쉽게 풍화를 시키겠죠. 그런 식으로 또 해양에 유입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쭉 이제 이렇게 이 순환 과정을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질이 순환하면서 환경 오염이 확산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그 센스를 이제 환경오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결국 환경오염물질 지구에 순환한다는 거. 그러면 인간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실천 방법들 찾았고 실제로 실천도 해봤고 이제 성찰 기록도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편의 논술문으로 작성하는 이제 논술 평가를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중단원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4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은 교과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